자, 이번 시간은 원소들의 화학결합과 물질의 생성에서 화학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자, 여기에서 원소들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원소들 중에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자, 있냐 없냐?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이런 원소들을 뭐라고 하죠?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자, 이런 비활성 기체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 다른 원소들은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학결합을 형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왜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 다른 원자들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얘네들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서 찾아봅시다. 자, 왜 그러냐? 얘네들의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이 특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다른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해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헬륨, 네온, 아르곤에 어디에 이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원자 모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비행선이죠. 이 광고용 풍선이라는 건 에드벌룬입니다. 에드벌룬에 들어있는 기체입니다. 아주 가벼워서 이렇게 어떤 물체를 띄울 때 이용하고요. 자, 네온은, 자, 이게 이제 네온 사인이죠. 밤에 간판 중에서 이렇게 생긴 거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여기 선이 아니고 요게 나름의 이제 형광등 같은 그런 건데 요 안에 네온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아르곤도 지금 여기 형광등이 그려져 있는데 이 형광등 안에 들어 있는 기체 아르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헬륨, 네온, 아르곤들은 원자 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중간고사 전에 이 숫자를 외워두라고 한 숫자가 있었어요. 어떤 숫자를 외워두라고 했냐면 2, 8, 8 요거를 외워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였냐면, 자, 2는 가장 안쪽 전자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고요. 8은 두 번째 전자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 자, 여기 8, 세 번째 전자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통합과학에서 하는 이야기고, 화학원에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숫자가 많아집니다. 이게. 근데 지금 통합과학이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288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자, 헬륨 보면은 전자껍질이 몇 개예요? 하나죠. 이 하나에 전자가 2개 들어 있습니다. 네온은 전자껍질이 2개인데, 자, 안쪽 전자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8개 가득 차 있죠. 자, 아르곤은 전자껍질이 3개인데 안쪽 전자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에는 전자 8개, 세 번째에 전자 8개가 꽉 차 있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 비활성 기체들의 특징이에요.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헬륨은 제외됐는데 헬륨은 이 오른쪽에 보면 헬륨은 가장 바깥 전자껍질 역시 전자 2개를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얘네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얘네들은 뭐시기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그러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안정하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 일상적으로 안정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내 삶이 아주 안정해요. 내 삶이 아주 안정하면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아주 불안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안정해지고 싶겠죠? 자, 빨리 안정해지고 싶다는 건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원자들은 이 헬륨, 네온,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 기체 말고 다른 원자들은 불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요. 이렇게 따라하고 싶어요.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화학 결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화학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합과학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한 전자 배치 되느냐? 안정한 전자 배치가 별게 없어요. 전자 개수만 맞추면 돼. 헬륨 전자의 개수 몇 개? 2개. 네온 전자의 개수 몇 개? 10개죠. 자, 10개라는 것은 아까 288에서 앞에 28을 더한 숫자예요. 아르곤은 전자 몇 개? 18개죠. 18개는 288을 다 더한 숫자예요. 전자의 개수 이렇게만 맞춰주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2, 10, 18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고 화학결합할 때는 저 숫자를 맞추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이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원소들의 전자 배치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같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화학결합이 일어나고 이 화학결합의 종류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학결합의 종류로 이온결합이 일단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경우예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온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속의 특징이 있어요. 금속의 특징은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원자라고 하면 여러분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정기적 중성이라는 얘기는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정기적 중성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가 같을 때 정기적 중성이에요. 근데 원자 안에는 플러스를 띤 입자가 있죠. 양성자. 마이너스를 띤 입자들도 있죠. 전자. 자, 이런 입자들이 원자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얘가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없으면 플러스는 3개, 마이너스는 2개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양이온이라고 해요. 자, 비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자를 잘 얻는 특징이 있어요. 전자를 잘 얻어와요. 전자를 얻어오면 원자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얻어왔어요. 그러면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의 모습이 음이온이 됩니다. 음이온. 자, 이렇게 양이온과 양이온은 플러스를 띠고 음이온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길까요? 밀까요? 서로 잡아당기죠. 잡아당긴다. 인력이 작용해서 서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다 못해 붙어요. 붙는다. 우리가 붙는다는 거는 본드죠. 본드. 영어로 하면 본드예요. 본드. 근데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들이 만나서 결합했어요.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서로 잡아당긴다 인력. 근데 정전기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 안에 플러스가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음이온은 마이너스로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전기, 정전기예요. 그들끼리의 인력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의 예로 어떤 걸 들어볼 거냐면 마그네슘을 들어볼게요. 마그네슘. 비금속의 예로 산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12번이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은 30페이지 주기율표를 보고 하면 돼요. 자, 30페이지를 볼까요? 자, 30페이지에 자, 마그네슘이 12번이라고 되어 있고요. 산소는 8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보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은 12번, 산소는 8번이다. 자, 그런데 마그네슘이 원자번호 12번이면 전자는 몇 개일까요? 전자는 12개죠. 자, 이거 원자번호가 10이다. 그러면 곧 양성자 수도 12개다. 근데 전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다. 그러면 전자 수도 12개여야 된다. 1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전자 수가 12개다. 그러면 안정한 전자 배치일까요? 불안정한 전자 배치일까요? 자, 이 경우는 아까 숫자 기억해라고 한 숫자가 있죠? 2, 10, 18에 맞지 않죠? 자,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까? 예,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를 2개를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2개를 내놓게 되면 자기가 전자 10개가 되는 거죠. 자, 전자 10개 되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나요? 바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됩니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이 모습을 한번 적어보면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잃고 어떻게 됐을까요? 플러스 양이온이 된 거죠. 얼마나 플러스인가? 2 플러스가 된 거예요. 자, 얘 이름이 마그네슘 이온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산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자번호 8번이니까 전자수가 8개다. 전자수 8개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전자를 2개를 얻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2개를 얻어와서 어떤 모습이 되면 되겠냐? O, 2-가 되면 되겠죠. 자, 얘 이름은 산화이온입니다. 얘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어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어요. 자, 이렇게 마그네슘 이온과 산화 이온이 되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이온 결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개의 물질이 이온이 만나서 어떻게 되냐? 자, 얘네들이 만날 때 몇 대 몇으로 만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만날 때도 정기적 중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수와 마이너스 수가 같게 만나야 되니까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딱 맞네요. 1대1로 만나면 되겠죠. 1대1로 만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나서 생긴 모습이 Mg1, O1. 자, 이렇게 쓰는데 화학에서 1은 생략할게요. 생략. 그래서 다시 쓰면 Mg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읽을 때는 산화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 예를 볼게요. 자, 염소 기체에 나트륨을 넣으면 그림 1-19와 같이 격렬하게 반응하여 염화 나트륨이 생성된다 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데요. 여기에 삼각 플라스크 안에 염소 기체가 들어있어요. 염소 기체가 들어있다가 나트륨을 집어넣기만 했는데, 다른 거 불도 안 붙이고 그냥 넣기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주 격렬하게 반응해서 아주 밝은 빛을 내면서 지금 막 김도 나는 것 같죠? 이렇게 되면서 염화 나트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은 사실 교과서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잘 날까요? 할로젠 하면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책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33페이지 제일 마지막 보면 염소는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흰색 고체인 염화 나트륨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했었던 내용 한 번 더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정을 한번 앞에서 요 산화 마그네슘 한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만난 경우예요.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고요. 염소는 17번이에요. 자,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전자의 개수가 11개죠? 11개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자를 한 개 잃어야 되겠죠. 한 개 잃고 어떤 모습이 되면 될까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됐습니까?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소 보겠습니다. 염소는 지금 원자 번호가 17번이니까 전자가 17개예요. 그러면 2, 10, 18 중에서 18에 가까워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18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한 개 얻어오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얻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이온이 되겠죠. Cl-가 됩니다. 자, 요 Cl-의 모습은 염화이온입니다. 얘는 염소고요. 이온이 되면 염화이온이 돼요. 아까 산소는 산화이온이 된 것처럼. 자, 얘는 지금 전자가 18개니까 누구와 전자 배치가 같아졌습니까?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온들이 서로 몇 대 몇으로 만나면 될까요? 얘네들은 역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1대 1로 만나면 되겠죠? 그러면 1은 생략하고 Na 하나와 Cl 하나가 만나서 NaCl이 됐습니다. 자, NaCl 읽을 때는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읽습니다. 염화 나트륨. 근데 여러분들 염화 나트륨이 뭔지는 알죠? 염화 나트륨은 바로 소금이죠. 소금이 염화 나트륨입니다. 자, 이런 예를 세 가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더 여기 책 위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플루오린화 리튬은 리튬하고 플루오린이 만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화칼륨은 칼륨하고 산소하고 만난 거예요. 염화칼슘은 칼슘하고 염소하고 만난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요거를 한번 다 완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원자 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30페이지, 31페이지를 참고해서 원자 번호를 써보면 리튬은 3번, 플루오린은 9번, 칼륨은 19번, 산소는 8번, 칼슘은 20번, 염소는 17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튬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리튬 플러스 리튬 이온이 되고, 염소는 전자를 한 개 얻으면 플루오린화 이온이 됩니다. 자, 리튬은 누구와 전자 배치 같아졌냐면 얘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됐죠. 전자 2개 됐으니까. 플루오린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만날 때 몇 대 몇으로 만나면 될까요? 자, 1대 1로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LiF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칼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18개 되면 되겠죠. 그러면 전자를 한 개 잃으면 되겠네요. 한 개 잃고 K 플러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누구와 전자 배치 같아졌다?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죠. 자, 산소는 아까 한 것처럼 전자를 2개 얻어서 산화이온이 되면 되겠죠. O2- 산화이온이. 산화이온은 누구와 전자 배치 같아졌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될까? 자, 요걸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기적 중성이 되기 위해서, 자, K 플러스 한 개가 있고, O2- E- 한 개가 있어요. 자, 요거 두 개 1대1로 만나면 마이너스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까? 플러스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질까? 플러스가 하나가 더 있으면 되겠죠. 여기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입자의 수로 봤을 때는 K 플러스 2개와 OE 마이너스 하나가 만나면 되겠죠? 자, 2대 1로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대 1로 만나요. 자, 2대 1로 만났을 때 어떻게 쓰느냐? K는 2개에 O는 하나.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산화칼륨은 K2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염화칼슘 해볼게요. 자, 염화칼슘의 칼슘은 지금 원자번호 20번이니까 전자의 개수가 총 20개네요. 그럼 전자를 2개를 잃으면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은 칼슘 이온이 되겠습니다. CaE+. CaE+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Cl- 되면 되겠네요. 이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됐냐? 역시 얘도 아르곤과 같이 전자 18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될까요? 자, 요거 2+고 요거 마이너스니까 얘 하나 더 있어야지 2+에 대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1대 2로 만나서 CaCl2 염화칼슘은 CaCl2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 보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경우라면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만난 경우예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경우예요. 이런 경우인데 앞에서 설명했지만 비금속은 전자를 받고 싶어 해요. 얘도 받고 싶어 하고 얘도 받고 싶어 해. 그래서 전자를 줄 거는 없는데 받기만 하고 싶은 그런 애들끼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자를 어쩔 수 없이 공유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금속 중에 수소가 있죠? 수소. 여기도 수소 2개가 만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수소는 전자가 1개죠. 전자가 1개니까 18 중에서 2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자를 1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전자 1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수소도 마찬가지야.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전자 1개를 더 필요로 해요. 그런데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얘는 전자 하나를 제공하고 얘도 전자 하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 2개를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이 2개가 붙는 방법. 이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유희왕 같은 카드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카드를 이제 한 장씩 내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카드 한 장 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카드 한 장 내요. 그게 딱 2개가 한 장씩 낸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쪽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2개 같이 내고 있는 그 상태로 시간이 멈춰 있는 그런 상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이 수소가 전자 하나를 있는데 이 하나를 이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죠? 근데 얘를 옆에 있는 이 수소랑 같이 쓰는 거야. 요렇게. 이 수소도 전자 하나가 있죠? 이 수소를 같이 쓰면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H를 비워버리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수소는 지금 주변에 전자가 몇 개다? 2개다. 전자 2개가 주변에 있다? 그러면 얘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얘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야. 자, 여기 있는 이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H가 없다고 보면은 이 주변에 전자 몇 개 있어요? 전자 2개니까 역시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졌죠. 자, 그래서 여기 전자 2개가 있죠. 이걸 전자쌍이라고 해요. 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이 2개가 만난 거예요. 만약에 이 2개가 떨어지게 된다면 얘 헬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됐는데 떨어질 필요가 없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얘네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결합된 걸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공유결합이 나와 있어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H 두 개가 만나서 H2가 된 거예요. 얘를 수소 분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소 분자는 공유결합하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물 분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물 분자는 여러분들 물이 그 물 화학식 알죠? H2O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물 분자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H 두 개와 O 한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H, 수소도 비금속, 산소도 비금속, 비금속 만났으니까 공유결합 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에요. 자, 그리고 수소는 두 개 있대요. 수소 원자번호 1번, 수소 원자번호 1번.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수소는 지금 전자 하나니까 18 중에서 2에 가까워지면 되겠죠? 전자 한 개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 산소는 18 중에서 10에 가까워지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수소는 얘랑 마찬가지로 전자 한 개가 필요하죠. 다 필요하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공유하는 거죠. 얘 전자 하나 내놓고 여기에서 전자 하나를 내놓고 요거를 공유하는 거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전자를 하나 내놓고 여기서도 전자를 하나 내놓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산소를 중심으로, 자, 산소가 있고, 산소는 전자가 8개예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소 원자예요. 근데 지금 안정한 전자 배치가 아니니까 여기에 전자가 지금 더 필요해요. 2개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수소와 전자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수소가 전자를 한 개를 같이 공유하면서 여기 옆에 딱 달라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수소도 전자를 하나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수소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됐죠? 헬륨과 같이 전자 2개가 됐죠. 자, 여기 있는 수소는 역시 헬륨과 같은 전자가 2개가 있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산소가 어떻게 됐냐? 산소 주변에 지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됐죠?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됐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면서 서로 붙어 있네요. 결합하고 있네요.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하고 있다.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합하고 있네요.